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그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고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의 인증 기준, 거의 대부분 인증 기준에 대해서 출제가 거의 대부분 되고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인증 기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보겠습니다. 동일 법인 대리점에 3년 이상 근무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3년은 맞죠? 근데 법인 대리점이 아니고 동일 회사가 맞는 인증 기준이 되겠습니다. 2번, 직전 1년간 민원 해지 건이 없어야 됩니다. 뭐 3건이야 5건이야가 아닙니다. 없어야 됩니다. 3번, 신계약 유지율이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 기준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간은 몇 년인가? 예,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에서 5월 말까지 인증 절차를 마쳐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을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유지율 13회차 95가 아니고 90%, 25회차 80% 이상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하여 자격을 수여하는 제도다. 자, 이 인증 기준에 분명히 모집 실적이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실적만 가지고 이 우수인증 설계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하는 제도는 아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 회사에 2년 이상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두 번째 문제네요. 자, 인증기간 나왔네요. 그죠? 인증기간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5월 달까지, 5월 말까지 접수받아서, 선정을 해서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기간은 3년이다. 아니죠, 그죠? 1년이었습니다. 인증기간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것도 틀렸죠, 그죠? 6월 1일에서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세 번째, 우수인증 설계사는 고객에 대한 신뢰와 윤리의식을 검증하는 제도다. 맞죠, 그죠? 그런데 모집 실적은 인증 기준이 아니다. 모집 실적도 분명히 인증 기준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0번 예금자 보호법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재보험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해당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재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 보장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을 하죠.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죠? 3번 동일한 금융기간 내에서 예금자 1위는 최고 3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을 사내에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이죠.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예금보험료를 내고 예금보험공사에 적립을 하는 거니까 사내에 적립한다. 요거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 합병 시, 합병이네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자, 보험회사 합병이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냐? 안 되죠. 합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 지급 정지라든지 해산, 파산, 인가취소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이거 중요하죠. 법인이 보험계약자 내지는 보험료 납부자일 때는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죠? 예, 이것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네요. 예, 금융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이건 암기를 꼭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이니까, 예, 감독기관이니까 아무래도 분쟁 같은 경우에 예, 조정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기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이름, 예, 이것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줌 이렇게 해서 영어로 예, 이렇게까지 딱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예, 사망자, 예, 생존자 모두 보험 조회 가능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며칠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되냐? 60일이죠. 그죠?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되고, 예, 이제 회부가 되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 제도는 어디서 운영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는 거의 대부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즉 제외되는 게 있었죠. 그걸 찾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각종 인쇄물, 예, 방송 광고 같은 거 다 심의 받아야 됩니다. 2번 보험회사의 지점에서 제작한 인쇄물, 지점이나 설계사가 제작한 인쇄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어떤 질문인지 보죠.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당연히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 자, 우리가 세 가지 제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거가 뭐냐면 심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광고를 한다. 이거 굉장히 예,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겠죠.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제재금은 1억 원,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있었죠. 그죠?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홈쇼핑 판매 방송은 사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광고 심의 제도는 무조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홈쇼핑 판매 방송은 사전 심의, 사후 심의,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이미 심의필을 득한 광고 시한에 대해 일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할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간소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이렇게 읽어보면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금이 부과되는 거죠. 자,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공시네요. 결산공시, 분기별 임시결산공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보험회사의 결산공시, 네, 결산 후에 하는 공시죠. 공시일로부터 네, 얼마 동안 공시를 하느냐? 3년이죠, 3년. 수시공시도 3년이죠, 그죠? 예,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얘도 3년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2개월 이내에 다음 분기 임시결산 시까지 한다까지 같이 여러분께서 리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비교공시. 비교공시 딱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게 어디냐?
생명보험협회. 그죠? 보험회사에서 비교 공시는 안 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제공 못하죠. 비교 공시는 반드시 어디냐?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니까 여러 회사의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죠. 다 게더링해서 비교를 해서 상품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생명보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공시 항목은 생명보험협회에서만 공시를 한다. 아니죠. 결산공시는 각각의 회사의 결산공시니까 각각의 회사의 결산공시를 하고 이 자료를 다 모아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다 같이 일괄 공시를 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1사분기 결산공시, 그러니까 분기별 임시결산이네요. 그죠? 당해년도 결산공시 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 임시결산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4번 정기공시 중에서도 수시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수시로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소 급박한 내지는 중요한 내용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수시공시 항목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보기 중에 어떤 게 가장 급박하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적기 시정조치. 자, 적기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 지표라든지 주요 경영 현황과 같은 요 좀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죠? 예. 요런 내용에 비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 굉장히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공시 항목은 적기 시정 조치, 뭐 중대한 거액의 손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이 다 수시공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조치 사항을 언제까지 공시해야 하는가? 수시공시 항목이죠. 그죠? 수시공시 항목은 발생 즉시 공시를 해야 한다. 중요하죠. 기간은요.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3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은 결산공시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거액의 손실은 수시공시 항목이죠.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발생 즉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시공시는 경영실적, 위험관리, 재무상황과 같이 정해진 항목을 공시하는 것은 결산공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시공시는 정해진 항목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 금융감독원에서는 회사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을 일단 비교공시가 딱 나오면 얘는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보겠습니다. 보험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분쟁 조정을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분쟁을 조정을 할 거냐 이걸 하는 거지 민원을 직접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민원을 직접 신청받는 것은 감독원에서 받는 것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번 보험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 그리고 불안전 판매에 따른 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거 맞는 얘기죠. 그죠? 네. 또 불안전 판매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금융민원은 우편, 팩스, 인터넷 통해 접수할 수도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해서도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접 평가 대상은 해당 금융권 내 민원 건수 비중, 그 다음에 영업 규모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회사이며 평가 항목은 우수, 미흡, 양호 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등급이냐면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요. 평가 주기는 연 1회.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꼭 1% 5등급 연 1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민원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 체결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판매 채널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 민원은 1차 접수 기관은 보험회사, 2차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인 형태가 되고, 실은 금융 민원은 보험회사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감독원으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접수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죠. 그래서 1차 접수기간, 2차 접수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 민원은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해당 금융업권 내 민원 건수 비중 그리고 영업 규모 비중 모두 1%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수시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수시 평가를 하는 거고요. 1% 이상일 경우가 정기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